RBC 글로벌 자동차 분석가 톰 나라얀이 함께합니다. 그는 아웃퍼폼 등급과 주당 313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배송 기대치 때문에 이 가격에 오른 건 아닌데요. 미달로 인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 이후 약 35% 상승했는데 이를 애니멀 스피릿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 같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은 아닌 거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4분기 마진입니다.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는데요. 3분기에 FSD 이연 수익의 혜택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분명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2025년에 일어날 일들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를 보유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펀더멘털을 다지는 신호가 더 명확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경쟁사보다 테슬라에 더 유리하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시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분명히 이런 점이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율주행 규제는 주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방 수준에서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없애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로보택시를 배치하려면 주와 지역에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공식 발표가 있으면 주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델 Q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있는데요. 이는 3만 달러 이하의 저렴한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이버 캡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만약 이것이 볼륨 성장에 불을 붙인다면 오늘 약간의 수치상 미달은 모두 잊혀질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니까요. 테슬라는 몇 년 동안 새로운 모델이 없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말 매력적인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조정 이후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의 마진 숫자 아마 1월 29일에 나올 텐데요. 사람들이 또 다른 조정을 피하기 위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저가 모델의 소식은 또 다른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Okay, so certainly items to watch here into 2025. 궁금한 점은 목표가가 313달러인데 오늘 주가는 37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를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약간의 농담조로 들릴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펀더멘털에 기반해 거래된 적 있나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테슬라가 거래되는 방식은 스토리에 기반합니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쉽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 주가는 매우 보수적인데 저는 자율주행 시장 점유율 가정과 FSD를 기반으로만 평가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소비자 가전이 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저의 상단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높은데요. 테슬라는 감정과 상대적 평가에 따라 거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락 국면에 테슬라를 보유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에너지 저장 사업의 숫자는 오늘 꽤 괜찮았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실적 보고서에서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 평가에서는 1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회사들에게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에너지 사업이 중요하며 숫자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4분기에서 엄청난 숫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기업의 평가 수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테슬라가 410달러 선을 회복해서 이제 500달러 선을 1월 달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9%대 급등 33달러가 올랐죠. 자, 애프터장에서도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3억을 간다는 전망. 자, 빠르면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번역 영상을 여러분 함께 시청해 보셨는데요. 자, 애널리스트가 300달러 초반을 테슬라 주식 주가를 예측하면서도 지금 400달러 이상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2025년에는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반값 전기차 출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2025년에는 자, 인터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그 반값 전기차 새로운 신차가 나오고 또 모델 Y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 주니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테슬라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에 500달러 돌파할 수 있다. 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정말 3억을 갈까요? 1억 5천 예상을 정확히 맞춘 이 주기영 대표 인터뷰 잠시 뒤에 확인해 보고, 먼저 X를 기반으로 해서 간밤에 테슬라 소식, 업데이트된 소식을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짐 크레머와 반대로 하면 아주 꿀이다 해서 짐방꿀이 유명한데, 자, 이 짐 크레머가 테슬라를 구매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지만 그건 농담이고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향은 확실한 게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진방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베런의 기자가 그 테슬라 FSD 13.2 버전을 체험하고 정말 좋고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 This is the surprise. 한마디로 놀랍다는 얘기죠. 자, 테슬라 FSD 13.2 버전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라는 얘기죠. 아직 세상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자처럼 FSD 13.2 버전을 시승하거나 체험을 해보면 바로 테슬라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기술 분석가 리치 로스는 지금 테슬라 그 재충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짧은 그 영상을 올렸는데, 자, 500을 향해서 우리가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그 테슬라의 목표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자, 그 짐손 전략가가 2025년에 테슬라의 그 시총이 2조 달러에 간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2조 달러면은 현재 주가에서 650달러가 이제 훌쩍 넘는다는 얘기죠. 이 짐손 전략가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관련 영상 제가 다시 한번 에피소드 영상으로 영상 뒷부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그 시청을 끝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 제임스 토너에 따르면은 그 테슬라의 그 목표 주가 650달러 정도, 그리고 2조 달러 충분히 이제 매출이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 수량을 가격이 더 500~600달러 이상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량을 적정하게 확보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물리적인 시간은 일단 2025년을 잘 견디셔야 되고요. 자, 1차 2027년,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년에서 6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테슬라의 주가, 자, 단기적으로 1000달러, 그리고 1대10 주식 분할, 그리고 3000달러 선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가의 한 10배 정도는 꼭 보시고 경제 독립을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미트럭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2025년에 그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미트럭인데, 이 트레일러 2대를 견인하는 세미트럭. 자, 언덕길에서도 그 트레일러 2개, 무거운 트레일러 2개를 달고 겉들이 올라가는 주행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쉽 소식인데요. 스타쉽이 무려 397피트 높이인데, 블루 오리진,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함께 그 다음 주 연차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의 뉴글렌 이 로켓은 321피트, 스타쉽보다 이제 작은데요. 자, 1월 8일에 발사 예정이고
1월 10일경에는 스타쉽이 발사 예정인데 최종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에 대한 그 13.2 버전 정말 리얼리 굿, 정말 좋다. 다시 한번 이제 트윗이 올라왔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13.2 버전의 놀라운 이제 그 자율주행 능력 관련한 영상도 뒷부분에 에피소드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 소식인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요일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기내 인터넷 서비스 테스트를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봄에 엠브라에르가 운항하는 상업형 항공편에 먼저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비상장 기업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자, 지금 사이버 트럭이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흰색 외장을 한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세련됐고, 여기 지금 시골 같은 분위기에서 그 사이버 트럭의 그 바퀴를 아주 그 자신만의 개성에 맞게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주황색 01이라는 숫자가 돼 있는 그 미국 어떤 스타일의 사이버 트럭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희 차에 그 길가에 세워진 회색 계통의 사이버 트럭 모습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다워야 된다. 이 사이버 트럭의 각자 그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화성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이버 트럭 화성의 그 설계도 연상시키는 그림과 함께 그 화성 표면을 주행하는 사이버 트럭 연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재미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고, 자, 지금 허버통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그 테슬라의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 자, 요 핵심 내용의 인터뷰 내용도 그 영어 원문 영상 뒷부분의 에피소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5년에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엄청난 아웃퍼폼, 이게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영상 한번 재미로 그 정주행해 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번의 급등락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1, 2, 3, 4번 아주 급격하게 출렁거리는 것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 3, 4 출렁거림 속에서 결국은 5번을 향해서 완전 신고가라고 하면 500달러 돌파하고 이제 1000달러를 돌파하는 거겠죠. 1차적으로는. 자,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케니스 피츠 제럴드 그 닷컴 버블, 여기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그 짧은 인터뷰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20조 달러의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이제 그 시가총액 그거를 이제 예상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650달러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작년에 테슬라의 주가를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정확하게 사실 예측을 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 인터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영상 뒷부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그 테슬라 모델 3 그 팔로 알토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인데, 자, 이런 이제 그 목격담이 곳곳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 Y 주니퍼 그 팔로알토에서도 이제 여러 번 발견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곧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서 모델 Y의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 주니퍼 모델을 이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그 테슬라는 2024년 45.3, 32.1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이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자고 났더니 테슬라가 새 차가 되어 있었다. 요즘은 이제 차의 껍데기보다는 안에 그 소프트웨어 두뇌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FSD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정확하게 할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버그 수정이 예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관련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이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스웨덴에서도 많이 팔린 전기차가 바로 테슬라 전기차인데요. 자, 이 스웨덴 소식 전해드렸고, 자, 지금 미국에는 이 충전, 테슬라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장소로 바뀌고 있는데, 이 관련한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우주선처럼 생긴 이 슈퍼차저 겸 편의점 시설이 지금 완공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테슬라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 맥도날드처럼 식사도 해결하고 15분, 10분 짧은 기간 안에 충전까지 되는 그런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건 무시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 속보인데 스페이스X와 15억 달러 규모의 통신 보안 서비스 계약을 그 계약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조지 멜로니 여성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멜라니아 총리와 일론이 좋은 사업 계약으로도 관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연설을 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그가 저에게 준 아름다운 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그의 귀중한 천재성에 감사드린다고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짧은 멜로니 총리의 연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에 같이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이죠.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 이제 멜로니 총리와 머스크가 좋은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 또 얼마 전 마라라고 트럼프 당선인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도 짧은 조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 머스크, 이 머스크가 트럼프에 이어서 전 세계 대통령, 비공식 대통령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듬직하죠. 자, 지금 멜로니 총리 모습을 보고 있고요. 도지파더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에 대한 사랑이 뜨겁죠. 그래서 도지코인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비공식적인 세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자, 오바마 행정부부터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많이 배척을 당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또 경제계 리더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머스크가 말레이 총리부터 해서 브라질 대통령 등등 전 세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비즈니스의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 에피소드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찬 소식을 들어가면 여성들은 더 이상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주차는 이제 기본이죠. 주차선만 되어 있어도, 또 흐릿하게 주차선이 되어 있어서 분필로 주차선을 그어도 정확하게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하고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FSD 자율주행과 함께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원하는 목적지 주차장으로 자율주행까지 완성이 이제 주차까지 완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이제 FSD 테슬라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고, 물론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것, 규제를 돌파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올인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한테 큰 빚을 진 거고, 머스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 빚을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가 한번 FSD 자율주행 전격 승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주가는 하늘을 뚫고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수량 부족한 게 항상 문제죠. 자, 실제로 이 고속도로에 정지해 있던 차량, 이 빗길에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이제 차선을 바꾸면서 회피해서 운전자가 FSD 테슬라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휴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가 테슬라 주가 상승을 떠나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테슬라 FSD 자율주행. 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 공통인데요.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자,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까지 그 사람 운전자는 피곤하면 부주의할 수가 있는데 FSD 자율주행의 그 컴퓨터 두뇌는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8대 이상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지켜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운전자들이 테슬라 FSD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정말 뭐 그거는 애플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시대가 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 순간이 폭발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잘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미리미리 좀 주식을 더 늘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진도 그 지금 도로에서 주행하는데 갑자기 그 무모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가 있었는데 테슬라의 FSD가 이걸 미리 보고 회피 기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한 영상도 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그 사이버캡 2026년에 최대 400만 대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모델 Q 반값 자동차로 핸들만 달고 나올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 사이버캡 모습 위에서 본 사진인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미래는 미래에 다워야 된다. 자, 그런 날렵한 아주 세련된 사이버캡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 소식인데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의 그 가치 일론 머스크 20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세대부터 지금 2, 3세대까지 진화해 오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정도, 만 2년 정도 됐는데 이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혁명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진화되고 있다. 자, 이런 글이 지금 많이 올라져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같이 본 이 그 언덕을 내려오는 산책을 하는 옵티머스 봇이 엉덩방아를 찌를 뻔했는데, 비전 없이, 그러니까 눈 없이 그 균형 감각, 액추에이터만으로 균형을 잡고 엉덩방아를 찢지 않고 무사히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 이 영상도 같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티머스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짧은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간병인부터 청소, 또 그 이야기 파트너, 또 그 여성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일상에 이제 이렇게 깊이 앞으로 이제 옵티머스 봇이 전 세계로 공급이 된다면은 2030년 전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고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 100만 대의 로봇 중에 한 20억 대, 그러니까 100억 대의 로봇 중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10억 대에서 20억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 해도 테슬라의 정말 폭발적인 그런 미래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한 영상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영상 뒷부분에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 스타쉽 7차 발사 때는 여러모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6차까지 발사되면서도 이 5차의 그 메카질라, 젓가락으로 이제 그 헤비 부스터 2단을 가뿐하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발사체, 그 헤비 부스터부터 이 우주선에 해당하는 스타쉽 본체, 이 부분도 여러모로 요번에 그 플라이트, 그 스타쉽 7차 발사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스타쉽 이번에 7차 발사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사가 될 예정인데, 현재 이제 1월 10일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한 1월 11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되는데, 요번 주죠. 이 소식도 나오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정말 3억 갈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 건데요. 자, 주기영 대표가 작년에 1억 5천 찍을 거다. 이 예상이 적중했었죠. 그래서 이 주기영 대표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마이크 세일러가 2025년 1분기에 연구 우선주 공모를 통해서 최대 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3조 정도를 조달을 해서 이걸로 현재 44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얼마 전에 그
이 마이크 세일러 회장을 주기영 대표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 주기영 대표는 현재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팔로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주기영 대표가 2024년 1억 5천만 원 돌파를 마쳤고 과연 2025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 주기영 대표는 2025년에 비트코인 상승세 여전히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현물 ETF 2024년 1월 승인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사실 블랙록, 피델리티, 뭐 아크인베스트 이런 이제 비트코인 ETF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죠.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예정인데, 자, 이번에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게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 이 법을 통과해서 국가 자산으로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하기만 해도 엄청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포모 국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국민 투표를 붙여서 비트코인 보유 여부를 하나의 국가 트렌드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미국, 스위스 또 여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히 수량 부족으로 공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국가 또 기업체 개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2025년 얼마가 될 것인가? 2025년 연말쯤에는 16만 달러,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은 너끈이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3억 원 시대가 열린다. 빠르면 2025년에 3억 원 이상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근거가 과연 뭘까?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설명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단순히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만을 반영하는 시장가 총액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시장가 총액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전체 발행량을 곱한 값을 말하고, 이 주식 시장으로 치면은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에 해당된다는 건데, 이 시현 시가총액은 과거 모든 거래의 매수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된 총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실현 시가총액은 실제 시장에 유입된 자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상승 여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게 바로 실현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새해 1월 기준 2024년 1년 동안 블록체인상에서 유입된 자금 총량은 하나로 500조 원인데, 자, 이게 앞으로 2025년에 이 이상의 자금이 다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과 개인, 국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실현 시가총액은 결국 중과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보시면 이 실현 시가총액은 2024년 말에는 1,700조 원이었는데, 자, 이게 현재 1월 현재 1,198조 원 정도 되니까요. 1월 실현 시가총액이 1,198조 원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누적해서 쌓이면,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어서 5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ETF 등 유입이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16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런 근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마이크 셀러 회장을 만났는데 과연 그럼 한국에서도 마이크 셀러 같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 대표는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서 기축통화 성격을 띨 것으로 본인은 보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서 이 달러처럼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보유하는 전 세계 기업은 늘어날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규제의 모호성, 지금 규제가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어떤 제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거를 이제 조금 상품으로 분류해서 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또 투자자도 보호하고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굉장히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그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서 매집하는 거는 해외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현재 고민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감독 당국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 빠르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기준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은 8,14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말께 1조 2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 실현 시가총액에 따르면은 연말에는 긍정적일 때는 최대 3억 원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16만 달러에서 최대 3억 이상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투자, 이게 이제 사실 현재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도 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마치 조선 말에 흥성대원군이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다음 대선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는 대통령 당선이 중요해 보이고, 또 전 세계 그 가상자산 거래량 한국이 2위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가상자산의 거래 2위인 한국의 위상에 맞는 그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이 선진국 대비해서 그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 그 정치권 지도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민초들, 한국의 국민들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는데 반면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와 경제만 제대로 좀 개선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를 안타깝게도 그 지도층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 많이 반성하고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나 테라 파산 조짐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주기영 대표가 이 X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루나 테라 파산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잡아내면서 유명해졌는데, 자, 이번에 권도용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미국 인도행이 결정이 돼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미국 정부는 결국은 이제 그 권도영 대표, 여기 이제 그 비트코인 남아있는 거를 이제 몰수하고, 예정대로 한다면은, 예전대로 한다면은 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이제 국고에 비축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될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5가지는 꼭 점검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가 과연 연말 16만 달러 또는 3억 원이 됐을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만약에 뭐 후회할 자신이 있다면은 코인 투자 안 해도 되겠지만, 정말 배가 아프고 내가 후회할 자신이 없고 비트코인은 그 가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10억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진지하게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는 매입을 위해서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자, 이미 1억 5천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반감기 사이클 하락장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음 5차 그 반감기를 기다린다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기회를 놓친다,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장을 기다리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시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면은 지금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하락장을 기다리면서 오지 않은 기회를 혹시 놓치는 것보다 현명할 수 있는 선택이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본인이 산 가격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해도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셔라.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보다도 그 상하 편차가 큽니다. 뭐 마이너스 30, 40%, 특히 알트코인은 뭐
200%는 기본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전 자산을 많은 비중을 여기다 실어 놓는다면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이 30%쭉 빠졌을 때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걸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자,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지 못한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매매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돈을 잃어버릴 위험도 존재한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리서치를 했는지를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술적 특징,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 시장의 흐름, 글로벌 경제 환경, 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도지코인 가격이 또 뛴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런 투자 실력을 키워서,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꼭 되짚어 봐라. 이렇게 인터뷰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공감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일 그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도지코인도 무려 22.7% 급등을 했는데요. 자, 표를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는 그러니까 98K, 그리고 이제 지난 일주일간 3.4% 올라서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도지코인은 지난주에 무려 21.7%가 올라서 현재 시세는 0.39달러인데 시가총액은 무려 579조 원을 그러니까 무려 시가총액은 그 5,790억 원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도지코인, 자, 시총 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과 시총 규모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테슬라는 410 회복을 했는데 다시 8.2% 급등 이후에 소폭이라도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고, 자, 만약에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아웃퍼폼을 보인다면은 테슬라 1월 500 돌파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1억 5천을 탈환하고 만약에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주기영 대표의 예상처럼 연말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자산을 여러분이 잘 정조화면으로 체크하시고 이번 주에 투자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좋은 분위기와 함께 테슬라가 1월 달에 500달러를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빠르면 트럼프 취임 1분기 내에 소정의 가격, 예를 들어서 2억 가까이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주기영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이상,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3억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다. 인터뷰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에피소드 영상도 끝까지 정주행하셔서 경제 독립 가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is is very much like Apple's 2014 moment, because the return to scale for Tesla over the next decade is going to be radically different than the return to scale over the past decade. So it is natural, the more digital a company is, the higher the PE ratio becomes. And where that matters from an investing standpoint is you have a whole bunch of people who are screaming and yelling about high valuations who don't understand that's exactly what you want to see when it comes to a company like Tesla, because every customer they add costs them almost nothing, but yet the margins are off the charts. Stuff, PE ratios and price to sales and price to book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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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t's taught as dogma today,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stuff is like bringing a knife to a gunfight. It doesn't work anymore. The only thing that most of the investing public has gotten right about Elon Musk is they've been consistently wrong about what he's anticipating. And so if you're an early investor, if you're a serious investor, if you're a retail investor who understands where you want to go and what you want to accomplish with this stock, I submit the smarter move is to be on board now. Because when this train starts moving, it's going to move so fast that everybody else who's not on board is going to be standing there with their hat in their hand going, oh, what happened? Oh, now what? And then, of course, you're going to see a bunch of retail analysts come on and say, well, it's great at $700. He's the most capital efficient CEO in terms of the auto industry. And so you're not going to beat their production line in terms of the efficiency and the financials once they're involved in production. And even getting to it is really fast. So I don't know how you're going to compete with that eventually. So that's why I'm saying within another year, let's revisit the Cybertruck and where the gross margin is going to be at. And are you going to be buying a truck where the company is going to be there? Or are you going to buy a truck from a company that may not support it after they may discontinue it, or the company itself might not be there anymore? Mm-hmm. And so I like the products of the other OEMs, but I would be hesitant. I think most people would be hesitant even though if you have a great warranty, if the company's not going to be there, are you really going to have confidence in buying that product? And they've had a long time, 3-4 years. Most of at least the electric trucks that's out there, have been out there for a while, way before the Cybertruck, and they have not come close to even break even. I think it's going to matter of time before it shows up again. I think this year is going to be not as exciting in terms of the Tesla stock. I'm always bullish, so I have to be biased to taper down my enthusiasm. But on a capital intensive year where they're going to do volume production, ramp up for compact car, I think it's going to take a little bit. That's a very good point. It's a capital intensive year. They're launching several new vehicles, but as you've already mentioned, these are going to be, you feel pretty confident that they're compact and that we'll have a new segment, despite it not being, I think, $30,000, right? That's like the number that Elon has posted out there. Then, of course, you think that FSA licensing needs to happen, robotaxi. These are the things that can get it past the $400 mark forever. But in the meantime, it's going to be very volatile. That's what we've been seeing. Sat, you are a long-term investor. You've been buy and hold. You just mentioned you keep buying whenever you have the stomach for it to fall. But do you also play around the edges? Do you play options as well? Yeah, I do. And I've been doing it for a few years now, but I want to do less of it. I'd rather look at different companies and study more of Tesla and more like NVIDIA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I see it as part of the Tesla ecosystem. They're all in the same industry. They're all supporting each other. They have to support each other. But I do options, and I think I'll continue doing some of it. But it's volatile. It's definitely hard. The options going up and down. It's a different set of skill sets, and I would prefer to do it, but more conservatively. Right now, it's like selling calls, right? Because it's going down. Yeah, so you're playing with it, just trying to learn. But yeah, that's what we said earlier with CERN's stock charts. Tesla is very volatile, as are many companies. And so if you can figure out if you want to play that, you can. It's a gambling, but you can go and do that. But in the meantime, just hang in there, because eventually it will hit that next milestone. And that's what we were talking about, right? Yeah. The company's very volatile, but eventually we'll do that. Okay, thank you so much, Sat. That was great. You are somebody that people need to listen to, because you've been following the stock since its beginning. You've experienced it all, and you always bring back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Like the future always seems to echo a little bit, and you recognize what's happening. And here we are again, right? It shot up quickly. It just took a couple weeks, several weeks, a month. It shot up significantly. Of course, it's going to fall, and of course, it's going to go up again, and it's going to keep falling until certain things happen that it forever changes the company again. And we're getting there. I've heard people who go by the news. It's like Tesla was down, they get out of it. And then when it goes up, they're like, oh, it's might be this one-time thing. And then when it shoots up like all-time highs, then they're like, oh, I want to go in.
So they do the exact opposite of what you should do. They sell at the low and then they buy at the high, as opposed to just hold on to it. If you just hold on to it, they would have made a great profit, but people don't want to deal with the downside. And I thank Elon for the beautiful words that he had for me and for his precious genius for the era in which we live. And I thank Elon for the beautiful words that he had for me and for his precious genius for the era in which we live.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at home and with what she said when she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oh.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